KTV 사실은 이렇습니다. 오늘의 기사입니다. 일본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 승객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각국은 크루즈선 입항을 금지시키는 등 강력한 감염 예방 조치를 취하면서 크루즈선이 감염병의 온상이라는 주장이 SNS를 중심으로 떠돌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사입니다. 일본이 자국 영토 내 코로나19 확진자와 크루즈선 내 확진자를 분리 집계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법에 따른 적법한 결정이다. 아니다. 특혜일 뿐이다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KTV 사이다에서는 크루즈 내 전염병 집단 감염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팩트체크합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도움 말씀 주실 이호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청운대학교 이호은입니다. 이도영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사이다 변호사 이돈영입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일본에 정박 중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의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 자, 변호사님 먼저 이 사건 개요를 좀 정리해 주시죠. 이 크루즈 안의 최초 감염 확진자는 홍콩에 거주하는 80대 남성이었습니다. 1월 20일에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탑승했다가 1월 25일에 홍콩에서 내렸고 2월 1일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가 있다는 소식을 전달받은 일본의 요코하마 소방청은 2월 3일부터 요코하마시 다이고쿠 부두에 정박해 있는 이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급히 구급차를 출동시켰습니다. 그 밀접 접촉자에 대한 검사까지 진행을 했는데 이 가운데 10개 검체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자 일본은 크루즈선에 탑승하고 있던 확진자와 또 증상자를 제외한 모든 승객을 크루즈 안에 14일간 대기시키면서 최초의 소수의 감염자를 치료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사건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사건으로 키우게 됩니다.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크루즈가 영국과 미국의 합작회사 소속인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변호사님, 이게 정말 그 일본 시민들의 생각대로 크루즈 내에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일본의 책임은 전혀 없고 선주인 영국이나 미국 회사의 대응 부족 때문이다. 이렇게 단정을 지을 수가 있을까요? 이 선박은 등록국이 영국이고 또 소유자는 영국과 미국의 합작 회사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집단 발병이 나타나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영국 국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승객들이 영국의 관할권에 있다. 또 영국의 영토에 있다. 이렇게 선을 긋고 적극적인 방역을 하지 않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네. 등록지인 영국이나 또 선박의 소유 회사인 미국 회사도 당연히 책임감을 느껴야 하지만 연안국인 일본이 하선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비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본의 책임이 아니라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이렇게 되면은 이후에 어떤 그 법적인 분쟁, 국제법상의 뭐 이런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예, 전 세계 비난이 쏟아지자 이제 일본은 추가적인 격리가 진행될 것이라는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검역법에 따르면 항해 중에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사망자가 나온 선박에 대해서는 감염자를 격리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이 격리할 수 있는 장소는 병원도 가능하지만 선박 내부도 선장의 동의를 얻어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감염자가 아닌 경우에는 즉시 하선하도록 하는 규정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따라서 처음부터 무차별하게 모두 격리를 할 것이 아니라 음성인 승객들은 즉시 진작에 하선을 시켜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 결과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 법적인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코로나19 크루즈 내 집단 감염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된 것 중에 하나가요. 바로 이 감염자 숫자 집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크루즈에서 10명의 확진자가 나온 직후에 WHO가 집계하는 일본 내 감염자 숫자가 33명에서 하루 만에 25명으로 줄어듭니다. 다들 이게 웬 조화 속이냐 그랬죠. 대신 이전에 없던 란인 기타 란이 등장이 하게 되고요. 여기에 20명이 추가가 되게 됐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일본이 자국 확진자의 크루즈 승객을 포함시키지 않으려고 세계보건기구 WHO에 로비를 해서 기타라는 이 별도 항목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변호사님, 크루즈선 승객을 일본 확진자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을 보면 네. 91조와 92조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는 어떤 선박에 대해서 등록을 하고 자국의 국적을 부여하고 그 나라의 국기를 개양할 수 있는 어떤 권리 조건을 규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국기를 개양한 선박은 그 나라의 국적을 갖고 그 나라의 배타적인 관할에 속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이제 국제법상 기국주의라고 부르는데 기국주의. 예, 이 기국주의 원칙에 따르면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는 영미 합작 투자 회사가 이제 일본에서 만든 배이기는 하지만 최종적으로 영국에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영국 소속의 선박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영국 선박이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그것을 근거로 크루즈 선박 내 감염자를 일본 내 감염자로 지금 포함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일본은 공식적인 국내 감염자로 이렇게 본토의 감염자만을 포함했는데 공교롭게도 WHO가 지난 2월 6일에 일본으로부터 그 1,000만 달러의 기부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하. 동시에 그날 크루즈선 안에 있는 감염자의 통계를 일본으로 집계하지 않고 기타로 분류해서 이 WHO가 어떤 이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계속 갖게 되는 것이죠. 자, 변호사님, 앞으로 우리나라에 크루즈가 입항하게 되는 경우에 뭐 어떤 조치들이 필요할지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한 말씀 해주시죠. 작년 11월 중순경에 일본을 출발해서 부산으로 들어오는 크루즈 선박에 수막염 환자가 발생했다는 통보를 국내에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부산 검역소는 그 선박 안에 있었던 선원과 승객 3,000명에 대해서 모두 다 검역을 실시했고 또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했다고 합니다. 네. 이처럼 크루즈가 입항하는 경우에도 그 안에 타고 있는 여행자의 인권과 또 국내에 있는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진국다운 그런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국민의 목숨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변호사님 그리고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